안녕하세요. 상만이의 해투자 상만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 시장에 몰빵하지 말고 전 세계 글로벌 마켓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VT와 VTI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했고 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VT와 VTI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 VT는 글로벌 스탁의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인덱스를 따르는 이제 ETF, 그리고 VTI는 동일한데 미국 증권시장만 이제 다루는 ETF입니다. 이제 미국과 글로벌이라는 차이가 있고, 발행사는 사실 뱅가드인데 VTI랑 비슷한 여러가지 경쟁 ETF들이 있는데 같은 뱅가드사에서 나오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발행일은 둘 다 10년이 넘은 오래된 ETF 상품이고, 그 다음 수수료, 중요한 수수료인데 VT 같은 경우는 0.08, 그리고 VTI가 조금 더 낮은 0.03%입니다. 그리고 스프레드 둘 다 충분히 작고,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는 VT가 조금 더 나오는데 둘 다 분기별로 매 분기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종목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VT가 8,000개 정도 갖고 있는데 글로벌 마켓에 그만큼 잘 분산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VTI는 3,60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VTI는 미국에만 99.9% 미국만 담고 있고, VT는 미국이 57.3%, 57.3%, 일본이 7%, 그 다음 쭉쭉쭉쭉 유럽 국가에도 있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보면 이제 신흥국의 한 10% 정도, 유럽의 16%, 그 다음 아시아 국가의 한 11.9%, 그 다음 퍼시픽, 이제 잘 분산되어 있다. 근데 뭐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 미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절반 넘게 담겨져 있다를 볼 수 있고, 섹터를 보면 섹터와 탑10 홀딩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갖고 있는 종목은 비슷한데 다만 미국 시장만 투자하는 VTI가 웨이팅이 좀 더 크다, 탑10 종목들의 비중이 더 크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었냐를 살펴보면, 이게 2008년도에 VT가 이제 만들어진 이후부터 비교를 한 자료인데요. 2011년도, 한 2010년도가 넘어선 시점부터 이 격차가 발생하면서 VT와 VTI의 격차가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시점 기준으로 하면 약 1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10년도 이후로 이제 미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보다 훨씬 더 잘 나갔다를 이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정답이라는 거를 알 수가 없죠. 예측을 하기보다는 항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개별 국가가 과거에 수익률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지를 보게 되면, 근래 20년도 정도의 데이터인데 한 2010년도의 시점부터 미국이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랭크가 되어 있다가 2018년도, 2019년도도 한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겠죠. 그러다가 최근엔 잘 나갔지만 요때는 미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2000년대 잘 보이지 않고 20년치인데 조금 더 올라가서 보게 되면, 이게 1950년도부터 채권과 주식의 개별 국가 및 USA, 그리고 비중을 똑같이 했을 때 글로벌 마켓에서 분산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볼 수 있는데, 빨간 색깔인 분산 투자된 게 미국 시장에만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가 한 60년 동안 요 미국만 투자한 것보다 수익률을 상회했습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일 때도 빨간 색깔 선이 훨씬 더 손실률이 좀 적다를 조금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대체로 비슷하긴 한데 이게 훨씬 더 조금 덜 손실이 낮다. 반면에 단일 국가에 투자한다는 것은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 대비 리턴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 역시도 분산 투자한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이런 구간을 빼더라도 대체적으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를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10년 단위로 다시 1900년도부터 보게 되면 미국이 앞서 있을 때도 분명 있었지만, 이게 분산 투자한 게 대체로 40년도,
50, 60, 70년도까지 그리고 80년도까지 미국보다 글로벌 마켓에 동일한 비중으로 분산되어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엔 다시 분산 투자가 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다가 2010년도부터 이제 미국이 이제 월등히 앞서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2020년도에는 과연 US가 어디에 찍히고 이퀄렛이 어디에 찍히느냐, 이거는 모르는 거죠. 이건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건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분산 투자가 된 것이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던 때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개별 국가들이 이제 경기 침체에 가장 나빴던 기간에서 요 경기 침체가 시작된 시점부터 회복하기 걸린 시간, 그리고 요 손실의 규모를 이제 비교를 한 건데, 미국을 먼저 살펴보면 이 대공황 기간 동안 회복하는데 한 16년이 걸렸습니다. 16년이 걸렸고 마이너스 85% 정도 이제 로스가 생겼는데, 반면에 이게 이퀄 레이스로 했을 때는 13년이 걸렸다 이거죠. 3년을 더 앞당긴 시점에 회복 리커버가 됐다. 그리고 손실률도 마이너스 64%로 훨씬 더 규모가 작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국도 있습니다. 한국 아시아 외환위기 때 이제 마이너스 91%의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글로벌 마켓에서 분산 투자했으면 33%의 이익을 봤다. 마찬가지로 모든 개별 국가의 각각의 이제 드로우다운 시기에 손실률은 이만큼인데, 상대적으로 분산 투자했을 때 이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손실의 규모가 작다를 볼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수익보다 손실에 강한 투자. 근데 투자는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배워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이 분산 투자를 해야겠다. 글로벌 마켓에 분산되어 있는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VT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퀄 웨이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비중을 동일하게 했다는 거죠. 비중을 동일하게 했는데, 아까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드로우다운 됐을 때는 VT 역시도 요것보다는 더 많이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한 40% 정도는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를 VTI에 비해서는 줄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VT냐 VTI냐 이거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손실에 강한 분산 투자, 변동성을 줄이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VT가 더 적절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VT까지 편입함으로써 부동산, 채권, 원자재까지 해서 요 VT까지 해서 핵심적인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구축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